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어쩌면 여러분의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무심코 믿어버렸던 생존 상식들. 근데요, 만약 그게 틀린 거라면요? 지금부터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난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위기를 탈출하잖아요. 와, 저거 진짜 멋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상황이 오면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방법들이 현실에서도 통할까요? 이게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요. 생과 사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지식 하나가 모든 걸 망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돕겠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들인데요. 바로 잘못된 응급처치 상식입니다. 이거 진짜 영화 단골 장면 아닙니까? 일행 중 한 명이 뱀에 딱 물리니까 다른 사람이 막 달려들어서 상처에 입을 대고 독을 쭉쭉 빨아내는 장면이요. 가장 고전적인 미신부터 한번 깨부숴 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뱀 독은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서 입으로 빨아내는 걸로는 어림도 없어요. 둘째, 오히려 입안에 있던 세균이 상처로 들어가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최악은 구조자 입안에 작은 상처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독이 들어가서 둘 다 위험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백해무익한 행동입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보세요. 팔다리를 잃을 위험은 과다출혈로 죽을 위험보다 훨씬 작다. 응급 상황에서는 최악을 막기 위한 최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혈대 쓰면 그 팔이나 다리는 피가 안 통해서 썩고 무조건 잘라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혈대 사용을 엄청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현대 응급의학에서는 팔다리에서 피가 철철 나는 심각한 상황일 때 지혈대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최후의 수단이죠. 하지만 팔다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피를 다 쏟아서 목숨을 잃는 것보단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갈증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시도가 어떻게 재앙을 부르는지 한번 보시죠. 이건 생존 미신계의 거의 끝판왕이죠. 사막이나 무인도에 갇혔을 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자기 소변을 받아서 마시는 영화에서 정말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저루수기, 바로 콩팥이 힘들게 일해서 걸러낸 노폐물이랑 독소를 다시 들이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콩팥은 이걸 또 거르려고 더 힘들게 일해야겠죠? 결국 탈수가 더 빨리 오게 만드는 말 그대로 자살행위입니다. 그럼 눈은 어떨까요? 눈은 그냥 오름,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잖아요. 이것도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추운 곳에서 조난당했을 때 주변에 널린 게 눈이니까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바로 체온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그 차가운 눈을 먹으면 이걸 체온 수준까지 데우려고 소중한 에너지를 막 태우는 거예요. 수분을 조금 얻자고 우리 몸의 난로를 꺼버리는 셈이죠. 결국 저체온증만 더 빨리 올 뿐입니다. 꼭 녹여서 미지근하게 만들어 마셔야 해요. 자, 이제 좀 더 스릴 넘치는 주제로 가볼까요? 바로 야생동물과 마주쳤을 때입니다. 이럴 때 잘못된 판단 한 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모든 곰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곰을 만나면 죽은 척해라?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덩치가 작은 흑곰을 만났을 땐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몸을 크게 보여서 싸워야 하고요. 거대한 회색곰, 그리즐리를 만났을 때 죽은 척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이것도 진짜 유명하죠. 상어를 만나면 약점인 코를 한 대 딱 때려라. 왠지 되게 용감해 보이고 효과도 확실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말이 쉽지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물속에서 그것도 흥분한 상어의 입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코를 정확히 때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대신에 훨씬 더 크고 민감한 목표물, 바로 눈이나 아가미를 노리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 이번에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 바로 그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연의 신호를 잘못 읽으면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듣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보통 불이 나면 연기를 피해서 위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산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불은 오르막길을 만났다? 그럼 속도가 무려 2배씩 빨라집니다. 경사가 10도 가파라질 때마다요. 불길이 위쪽의 나무들을 미리 뜨겁게 달궈넣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뛰는 속도로는 절대 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르막길은 불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같아요. 여름에 물놀이 가시는 분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한류라는 건데요. 갑자기 바다 쪽으로 강하게 끌려나가는 물살에 갇혔을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해변 쪽으로 막 헤엄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물살이랑 정면으로 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는 강과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힘만 빼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대신에 해변과 평행하게 옆으로 헤엄쳐서 그 물살의 흐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힘도 아끼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생존 도구는 칼이나 불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대로 된 지식과 비판적인 생각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건 진짜 상식이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도 혹시 싶은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언제나 의심하고 확인하고 배우는 자세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최고의 생존 도구일 겁니다.